안녕하세요, 남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결혼운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까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혼은 자기가 직접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지만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려고 이랬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상황이든 미리 조금 예측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미로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기존과 똑같이 4가지 셔플 준비할 겁니다. 원하시는 셔플의 번호를 선택하시고 프리를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고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번부터 4번 중에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셔플입니다. 첫 번째 셔플은 일단 연애를 하다가 전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한다인데요. 이 사람하고는 연애만 하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래 만났던 사람이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의 카드들인데요. 일단은 1번 셔플 뽑으신 분들은 일단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우여곡절이 많은 상대방을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 사정이 정반대이신 분을 만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힘들어 본 적도 없고 고생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심하게 겪은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이제 뭔가 상처투성이거나 아니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해본 이제 그러신 분이 나의 상대, 결혼 상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상대방인데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좀 그래요. 나와 정반대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약간 인연법에 적용이 되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도 내가 이해해주거나 사이가 돈독해져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게 항상 눈에 가시나 티끌처럼 여겨져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겠다. 그럼 결혼해도 그게 뭔가 평탄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내가 결혼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모든 상황이 나한테만 일어나고 모든 상황이 다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셔플 뽑으신 분들은 내가 그 사람을 원해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나와 정반대의 성향이나 정반대의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대가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금물이다. 그럼 내가 상대방을 서포터 해주거나 받쳐줘야지만 되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결혼은 일단은 전제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아서 조건이 갖춰져서 결혼이라는 게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고 결혼을 하려면 약간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번 셔플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그런 셔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셔플입니다. 두 번째 셔플은 상대방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조선시대는 아닌데, 약간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걸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틀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상대자,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이 셔플을 뽑으신 이제 본인인 거죠. 이 셔플 선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인드나 성향은 잘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본인 자체는 굉장히 좀
외고수적인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향이랑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릅니다. 외고수적인 건요, 한 군데에 빠지거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든데, 그냥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 틀에 그게 싫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향은 잘 맞는데 그거를 풀이해 나가는 과정,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그런 상대방이 배우자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애보다는 이제 중매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 상대자로 누군가를 좀 만났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상대방이 매우 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편협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은 연애하기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까탈스러운데 배우자감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보수적인데 뭐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정이라는 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보수적인 면에 하나가 속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난 좀 자유분방하고 뭐 서로를 이해하는 뭐 그런 게 좋겠어,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상대방과 생각이 맞고, 그리고 내가 가정이라는 틀을 이룰 때 그런 것이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유가 나타나는 거지, 처음부터 천방지축처럼 내 멋대로 할 수 있거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결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둘 다 현실적인 부분이 뭔가는 알지만은 그걸 바라보거나 해결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뭔가 대화가 안 통하거나 말이 안 통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생활이 뚜렷하거나 자기는 앞으로 무슨 목적을 갖고 살겠다, 이런 마인드는 확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여자분이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고요. 남자분이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고 제재하는 게 많아서 되게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규칙 없이 살아가는 나한테는 그런 게 보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셔플은 중매로 만나서 조금 상대방 알아가는 과정에서 코드가 잘 맞기는 하지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재미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셔플입니다. 세 번째 셔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 케이스예요. 서로 결혼 생각이 없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오히려 공통점이나 관심사가 생겨서 두 분이 결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마인드는 비슷해. 근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애 결혼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고, 나랑 인연이면 뭐 시작하게 되는 거겠지, 결혼하게 되는 거겠지, 둘 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선뜻 다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등 떠밀려서 어떻게 눈 떠보니까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황은 복잡해지고 성격이 좀 뭐랄까 정반대는 아닌데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상대방을 이상하게 묘하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 뭔가 나랑 마인드도 비슷하고, 그리고 생활도 비슷하고,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비혼주의자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자고 말하기는 뭐 좀 창피하거나 쪽팔리고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속만 끓이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가 쪽이라든지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부추겨서 결혼까지 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상대방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약간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방일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다 미숙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깨닫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알려주면 또 잘하는 그런 상대방이니까요. 모른다고 추궁하고 무시하기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가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답답해서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뭐 본인도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에는 둘 다 결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내 생활이 없어지고 내 휴식 생활이나 내 공간이 없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 근데 둘 다 똑같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은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존중해주면은 좀 더 찰떡궁합이 되는 그런 경우로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놓치고 싶지는 않지만은 결혼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의외로 코드가 잘 맞고 나랑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굉장히 뭔가 성향이 어리고 뭔가 답답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상대방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맞는 겁니다. 뭐 결혼해서 잘 맞아요 안 맞아요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거나 맞춰주려고 이제 노력이 왔을 때 그게 잘 맞는 건데 처음부터 눈에 싹 보이듯이 다 맞춰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이 약간 희생과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둘이 이제 신뢰감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행복을 좀 찾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셔플이기 때문에 3번 셔플은 의외로 겉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직접 살아보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셔플입니다. 네 번째 셔플입니다. 네 번째 셔플은 서로 이제 조건이 이제 맞아서 결혼은 이제 조건적인 그런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 뭐 반려자를 원해서 나와 결혼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약간 욱한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판타지를 어느 정도 가지셨고 계셨던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상태의 결혼을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처음에 결혼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까탈스럽긴 했지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 까고 결혼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속이 좁아. 그리고 약간은 자기 생각만 위주로 하는 그런 상대방이 내 배우자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속 좁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이 좁더라도 인간미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양보를 별로 하지 않고 이제 자기 걸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이제 뭔가 자기 위주로 좀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대방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저 사람은 그래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은 뭐랄까 제각각 따로국밥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자면은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이 사람이 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조건으로 부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에 어느 정도의 직장을 다니면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벌면은 상대방도 그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쪽으로 조건을 많이 제시하거나 따지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 생활했을 때 쪼들리거나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결혼해서 뭔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원하시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건 만나면 될 수 있는데 이런 결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좀 뭔가 따지고 재는 듯한 그런 결혼 생활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계속 틀어지고 안 맞고 투닥거리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죠. 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뭐랄까 진실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조건을 원하는 그런 결혼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약간은 되게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거의 뭐 법조계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관련된 공직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과 직위와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나랑 결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은 사랑은 없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 조건이 다 만족이 된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결혼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좀 애석하고 서글프긴 하지만은 그래요. 결혼을 제가 해본 당사자로서는 사랑만 있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거나 조건이 다 좋아서 결혼 생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스타일을 원하고 이런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날 것 같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거나 거기에 대한 조건을 갖춰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